자, 여러분들이 숏폼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이 숏폼이라는 것은 쇼츠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쇼츠 플랫폼을 줄여서 축약해서 숏폼이라고 제가 이름을 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쇼츠 플랫폼을 이제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쇼츠랑 개념을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전에 들었어도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15초에서 1분 남짓한 길이의 동영상 컨텐츠를 말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유튜브 쇼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 릴스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쇼츠를 개발하게 된 게 젊은 층 세대, MZ세대죠. 젊은 층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 쇼츠를 사들인 겁니다. 인도 사람한테 이거 유튜브 쇼츠를 샀다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쇼츠는 세로 영상으로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가로 안 됩니다. 가로 안 돼요. 9:16. 해상도는 1080, 1920. 쇼츠 썸네일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만 보여지지 다른 사람에게는 썸네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막 수고스럽게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쇼츠 썸네일을 어구야코 넣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쉽게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2023년 2월, 올해죠. 올 2월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광고 수익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베타 버전으로 광고가 안 달렸어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2월부터 수익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쇼츠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츠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구독자를 많이 유입시킨 사람들이 우리 그 지식 컨텐츠 세계에서는 굉장히 일타 강사로 유명하게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정도로 쇼츠가 지금 핫합니다. 핫해요. 자, 참고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광고 수익 활동의 조건이 종전에는 한 가지였어요.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 이거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에 쇼츠 뷰, 쇼츠 조회수를 얘기합니다. 1000만 뷰가 될 때 광고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조건에 도달을 하게 되면 구글 메일로 메일이 옵니다. 이제 당신과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가 있다라고 구글에서 메일이 와요. 그러면 내 채널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단계대로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주 정도 내 채널 심사기관이 있어요. 심사에 합격이 되면 구글에서 우편으로 핀 번호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핀 번호를 내 채널에 다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채널에 달러가 적히면서 정식적으로 수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 쇼츠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초보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자, 업로드하고 나서 48시간 동안, 이틀이죠? 이틀 동안 일정한 횟수로 노출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 가로 버전의 일반 동영상은요, 구독자에 비례해서 노출되는 횟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독자가 1000명의 사람과 구독자가 100명의 사람이 가로 버전의 일반 동영상을 올렸을 때 노출 횟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독자 1000명의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든 구독자가 100명이든 구독자가 10명이든 노출되는 횟수는 똑같아요. 48시간 동안에 횟수는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48시간 동안 쇼츠에 영상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쇼츠가 이제 굉장히 많이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쇼츠를 업로드하고 나서 지인들이나 밴드 커뮤니티에 쇼츠 링크를 조금 이렇게 좀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나오면 그 조회수 비례해서 48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 비례해서 이제 천차만별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방금 했단 말? 네. 네, 좋습니다. 자, 업로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15초짜리 영상을 즉석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상을 녹화해서
동영상 녹화를 해서 내가 간단하게 가볍게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1분까지 영상의 길이를 잘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쇼츠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구독자 유입이 이루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구독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노출되는 횟수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유입시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조회수 또한 잘 나옵니다. 질문. 아까 제가 낮에 우리 모니카 선생님하고 맨발 걷기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회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 버전으로 올리니까 조회수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세로 버전 쇼츠로 올렸다라고 우리 모니카 선생님 그러셨어요. 우리 모니카 선생님은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다는 거 느끼죠.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쇼츠로 계속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제법 잘 나오는 편이고 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떡상 먹었어요. 백만장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던 그게 있는데 그게 2000조회가 짧은 기간에 나오면서 구독자가 확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률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질문. 네네네, 질문하십시오. 그 쇼트도 제가 예를 들어 그 최복희 영일만 친구 노래를 불렀어요. 네, 쇼트에도 보면은 이게 저작권에 대해 가지고 수익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죠.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죠. 선생님 그때 20초까지는 30초. 30초요? 네, 네. 그럼 30초만 써야 되겠다. 30초까지는 보편적으로 괜찮다라는 건데 예외도 있습니다. 30초조차도 되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 따라서 달라요. 아, 우리 이 노래는 10초도 안 돼 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올려봐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보면 비공개 상태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제한사항에 떠요. 내가 10초만 썼어도 제한사항에 저작권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고 30초를 써도 제한사항이 없음이라고 뜨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노래는 되고 이 노래는 안 되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죽은 지 70년이 된 노래 이런 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자, 실례로 애국가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 뭐 클래식 노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오래됐잖아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노래가 많아요. 음악이. 그래서 이 노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안다? 내가 일단 유튜브에 올려봐야 된다. 올리고 나서 제한사항에 없음이라고 뜨면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한사항에 저작권이라고 뜨면 그 부분에 내가 저작권에 걸려서 이제 수익 활동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종전에는 제한사항에 저작권이 걸리면 저작권 침해 표시라고 떴는데 최근에는 제한사항에 저작권이라고만 뜨더라고요. 그게 또 살짝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말이 뜨면 어디에 걸렸는지 반드시 PC를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쇼츠 조회수, 구독자 유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팁입니다. 쇼츠 조회수, 구독자 유입을 늘리려면 자, 4가지로 제가 요약합니다. 찾고 싶은 영역의 영상을 검색하시는 거예요. 웃기네. 자, 이거를 쇼츠로만 보셔야 됩니다. 쇼츠로만. 쇼츠에 보세요. 쇼츠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 키워드 뭐 자기계발 아니면 내가 김미경 강사의 자존감에 관련된 쇼츠 영상을 내가 참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뭐라고요? 아, 누가 스피커를 또 음소거 해야 돼요. 누가 지금 계속 김순옥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요거 화면을 또 껐다가 또 다시 나갈 수가 없어서 네, 나는 음소거 두 개 다 껐어요. 네, 좋습니다. 찾고 싶은 영역의 영상을 검색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로 검색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해오는 거예요. 복사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다시 재편집하는 겁니다.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구독자가 100명인데 그 100명인 채널에 쇼츠 영상 하나가 뭐 10,000 조회수 이런 식으로 구독자보다 더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 하느냐?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제목을 그대로 써도요, 이거는 괜찮아요. 뭐 저작권에 걸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냐면, 방송국에서 나오는 왜 그 요약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써머리기는. 요약해서 보는 채널에 그 어느 한 단락을 영상을 짧게 찍어서 그게 이슈가 된 영상, 뭐 조회수가 많이 터진 그런 영상은 이게 돌고 돌아요. 똑같은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카피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알고리즘이 동일 알고리즘으로 인지가 되어서 내가 올렸던 그 카피 영상도 많이 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손품을 판다면 내가 찾고 싶은 영역의 영상을 검색을 해서 그 영상을 찾아서 우리 이거 복사하는 거 기억나시죠? 유튜브 링크에 Y 앞에 SS 붙이는 거예요. SS 붙여서 영상을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해서 그거를 내 폰에 받아서 나만의 스타일로 조금만 편집해서 제목은 똑같이 그 사람이 올렸던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키워드도 똑같이 다세요. 키워드도. 그 사람이 올렸던 키워드를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내 것 또한 조회수를 늘릴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구독자 유입도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블로그에도 제목을 똑같이 내 것처럼 해갖고 네네. 내 거랑 똑같이 제목을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블로그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 유튜브는 괜찮아요. 블로그는 내가 해는 제목 똑같이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사람은 상단에 올라가고 나는 바로 밑에 있더라고. 그 사람이 좀 더 선생님보다 블로그 지수가 좀 높았나 보네요. 사진도 똑같이 올렸어요. 사진은 들리는데 그 제목 이게 사진의 장수가 사진의 그건 신경 쓰 안 봤는데 이게 제목만 사진의 장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키워드를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3번 이상 쓰면 좋아요. 내가 키워드만 달아놓고 그 키워드를 본문 안에서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안 좋아요. 내가 키워드를 넣었으면 그 키워드를 본문 안에서 활용해서 더 쓰는 거예요. 3번 이상 쓰면 좋다라고 합니다. 또 이거를 다 알면서도 FM대로 안 할 때 많아요.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쓰다 보면 그걸 알면서도 한 번씩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집중해서 쓸 기회가 되신다면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갑자기 꺼졌어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우리 석진 선생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어려 보여요. 우리 선생님, 아티스트 석진성 선생님. 인사 한번 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 커뮤니티에 처음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러워. 지금 저한테 개인 코칭 받고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다재다능하세요. 나중에 또 그 재능을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주실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줌 또 그거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아서 이제 들어오셨네요. 그죠? 잘 오셨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폰으로 실질적으로 유튜브 쇼츠 우리 업로드하는 방법 보고 확인하고 또 템플릿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하면 유튜브 쇼츠로 구독자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있는 거 얼른 끄집어내 보세요. 이거 테스트. 아까 뭐라고 했죠? 구독자 유입? 조회수 늘리는 방법? 아까 전에 기존 하던 사람들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벤치 마케팅 한다? 그렇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실례로 김순옥 선생님 블로그 제목조차도 누가 똑같이 따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더 해요. 유튜브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상을 카피해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그대로 올리기도 해요. 그거조차도 조회수가 터집니다. 알고리즘이 같은 걸로 연결이 돼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공개하는 강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제가 이제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으로. 한참 이제 유행하는 영상 하나를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요건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창작물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했습니다. 내 거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저작권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올렸던 영상을
다른 사람이 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쫙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고 그 항목을 보시면 어떤 거는요, 100% 똑같이 내 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청소년 재단이나 이런 데서 수업했던 거 아이들 이제 후기 올렸던 영상을 청소년 재단에서 그대로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굳이 태클 걸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저작권을 확인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이 내 영상을 똑같이 100% 똑같이 카피해서 올렸다. 근데 이 사람이 내 거를 쓰기 전에 사전에 먼저 묻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내 거를 지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 거를 삭제하라고 삭제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삭제 요청을 보내서 그 사람이 불응하잖아요. 응하지 않잖아요. 법적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법적 소송 들어가면 이제 막 벌금형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 이거 체크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 영상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서 카피한 영상이라면 자기는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 운이 없으려면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카피해도 멀쩡한데 왜 내가 네 거 카피했다고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까지를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카피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썩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재가공하라고. 재가공하면요. 그거는 권한이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저작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100% 똑같이 올리면 그거는 저작권에 걸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올렸던 거를 카피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뭐 배경음악을 바꾸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애니메이션 기능 하나 내가 더 넣었어. 그런 거 정도는 이제 내한테 제 편집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에 하나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재가공을 해서 올리는 게 안전하고 제목은요 똑같이 써도 괜찮아요. 제목은 찾아낼 길이 없어요. 제목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저작권 이거 내가 썼던 제목이잖아 라고 태클 걸지 않아요. 이거 내가 썼던 제목인데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대해서는 태클 걸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쓰시는 거 추천해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태그, 우리가 유서 태그라고 하죠. 그 사람이 썼던 태그를 똑같이 쓰는 거를 유서 태그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서 내가 조금만 손품을 판다면 얼마든지 쇼츠에 유입될 수 있는 사람 늘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면서 흐름을 보니까 쇼츠는요 제목이에요. 제목을 잘 달면 돼요. 쇼츠는 제목이 생명입니다. 보통 쇼츠 플랫폼에서 피드에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눈에 띄는 게 어떤 영상의 전체보다는 제목이 먼저 보이거든요. 제목이 조금 호기심이 있고 쌈박하면요 터치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안에 사람의 관심을 끌게끔 하려면 제목을 조금 잘 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제목이 좋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면서 어떤 제목을 사람들이 요즘에 주로 많이 다는지 요거를 조금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에 흥분한다, 이런 것에 열광한다라는 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제목을 그때그때 메모를 조금 해놓으셨다가 똑같이 쓰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거 파악하실 때 구독자를 보셔야 됩니다. 구독자 비례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제목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좋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는 따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제 폰을 낚시 멘트 많이 넣으면 되겠네요. 네? 낚시 멘트를 많이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낚시 멘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석진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전문 용어로 후킹이라고 합니다. 후킹. 훅 던져서 훅 끌어당긴다. 후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유리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반짝하고 생각날 때 있어요. 아이디어가. 이 제목 한번 좋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쓰면 진짜로 이게 또 이게 타이밍이 맞으려면 막 조회수가 짧은 시간 안에 막 팍 터질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백만장자 그 영상 올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조회수가 터지고 막 숫자가 막 쑥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쇼츠가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가로 영상으로 한번 떡상이 나고 세로 영상으로 한번 떡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 지금 이 방에 오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채널을 잘 키워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는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내 어깨의 프라이드하고 맞먹습니다. 예, 진짜 이게 미묘하게 작용을 해요. 제가 현장에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나가보면 아이들은 뭐 구독자 2,000명 넘은 게 대단해 보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서 줄 서요. 사인해달라고. 제가 빵 터집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도 씩 웃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구독자 수가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적인 가치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내가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볼 거라고 마음을 먹은 거면 그죠? 잼에 키우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실력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나의 역량을 한번 키워가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에 굉장히 유리한 게 이제 쇼츠라는 겁니다. 쇼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연히 쇼츠 피드에서 올라와 있던 내 영상 하나를 클릭했는데 영상이 괜찮아. 그러면 내 홈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쇼츠를 봤는데 내용은 너무 괜찮아, 좋아. 그러면 아이콘 눌러서 그 사람 홈으로 들어가요. 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상들이 다 있으면 저는 구독하고 나와요. 이런 패턴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후킹하려면 쇼츠를 통해서 후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낚시 좋습니다.